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먼저 신강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지금 그 세종공업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데요. 세종공업이 지금은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에서 예전에 이제 비중 한 20% 정도 올렸다가 본전 이상 올라왔을 때 10%는 덜었고 10%는 장투로 좀 끌고 가고 있어요. 저게 이제 장투로 끌고 가는 이유가 저 차가 이제 그 세종공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소연료전지 그 전장 핵심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어떤 관련된 회사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 세종 EV라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수소차 핵심 부품 이제 스택용 이제 금속 분리판 양산을 지금 하고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현대차 넥소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제 하는 예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소식이 없죠. 소식이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지루하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지루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세종공업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잘 버티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지루하니까. 하지만 뭐 주가는 크게 빠진 모양은 아니죠. 근데 야금야금 계속 수익을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조만간에 그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막연해. 제가 어떤 소식을 알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수소차 넥소나 이런 부분도 지금 좀 팔려는 그런 어떤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또 이제 그 차량들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 자회사가 중에 이제 아센텍이랑 모비어스 밸류체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 두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전장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전장 부품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에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그 예전에 아센텍이라는 회사가 IPO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아직 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돼요. 밸류가. 근데 지금 이 세종공업 자체의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한번 들고 버텨볼 만하다. 저도 사실 이거 실전 매매에서도 들고 굉장히 지루해요. 앞전에 사실 5,000원대 부분부터 5,000원, 6,000원대부터 부분부터 매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놓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여기서 샀다가 또 다시 수익 실현하고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지금 평단가 맞춰가고 하다가 여기 옆에서 의미 없게 옆으로 계속 기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또 밀려 내려오니까 그냥 추가 매수도 안 해요. 그냥 일단 지금은 지루한 흐름 속에서 다만 지금 손절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고 좀 기다릴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좀 기다리고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오늘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기존에 이제 요 하단부에서 추가 매수를 했던 물량이 있어서 지금 좀 냅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고요. 일단 포트상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어서.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러 회사의 그런 바이오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성과도 일어났고요. 그걸로 해서 재미를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본원업의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피부과 처방 1위고 그리고 이제 코슈메스틱 화장품, 의료 화장품 그런 사업들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회사가 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한번 들고 있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포트에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00원에 지금 가지고선 지금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시장이나 어떤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조금 더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한번 어떻게 할지 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농우바이오를 한번 보시면, 자, 농우바이오 굉장히 괜찮죠. 지금 일단은 20% 지금 편입을 해갖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수익권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데요. 일단 실전 매매에서는 조금 다시 담고 있어요. 위에서 올라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고요. 지금 눌러주니까 또 이제 뭐 감사하게 다시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천천히 사고 있고 21선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농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먼저 여기는 고점을 뚫었죠. 뚫고 나서 밀린 거죠. 고점 돌파할 때 따라가지 말자. 제가 그때 책에서는 그러죠. 고점 돌파하면 그 고점 돌파 매매 막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네. 경험으로 보면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슈팅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고점을 돌파해놓고 돌파 매매를 따라가면 바로 조정이에요. 조정이었다가 다시 가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예전에 많이 당해서 지금은 아예 고점 돌파를 하면 아예 안 사고요. 지켜봐요. 지켜보고 조정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조정이 나올 때 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 돌파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또 떡락을 해주면서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한 1% 정도의 조정을 보였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그러니까 약간 내려오면 매수하는 세력과 올라가면 파는 세력, 시장이 내려가니까 팔고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보면서 끝났거든요. 내일 정도 부분에서는 좀 위로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이 농우바이오도 좀 관심 가지고 신규 접근 가능하고 충분히 요 한 농업 관련주는 뭐 하나라도 편입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앞으로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세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가장 기다려올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전문가님. 오늘 예상보다 시황 얘기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네. 지금은 종목 상담보다 사실 시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노란톡방에 먼저 얘기를 하고 왔고요. 네. 좀 시황을 좀 보시면서 시황 얘기를 듣고 그걸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은 일단 그 어떤 종목의 개별적인 요인이 오늘도 보셨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종목들 뭐 갖고 있는 종목들 상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 내려가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종목이 내려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자체가 밑으로 아예 꺾이는 건 아니다. 그냥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보유하고 네. 그 전에 이런 시장이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약간 제가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런 의견들을 좀 참고하셔서 현금 확보를 했다면 오늘 정도부터는 저는 베팅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실전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오늘 베팅을 많이 했어요. 예, 베팅을 많이 하고 네, 지금 앵커님께서 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3부까지 같이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안타까워서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일단 개별 종목들의 그런 어떤 이슈들보다 지금 이제 그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요. 네, 보시고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다. 지금 선물 흐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나 나스닥이나 지금 0.57% 선물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은 CPI 지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나오기 전까지 지금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유가는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유가는 지금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1.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유가는 천천히 상승을 해주면 시장에 도움이 될 거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또 유가 관련주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엑소모빌하고 뭐 옥시덴탈, 뭐 킨덤오건,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도 뭐 S오일이라든지 그런 종목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을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한 종목 말씀드리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남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포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의 시황을 보면서 현금을 강약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그냥 현금만 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다 100% 주식만 들고 기도하고 올라가면 또 좋고 내려가면 또 뭐 내려간다고 또 이제 걱정되고 이러지 마시고, 그걸 내가 컨트롤하자. 내가 내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이런 경계감이 들 때 미리 좀 현금을 차익 수익 실현하면서 좀 모아놨다가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이슈로 시장이 하락하고 이러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이 거의 한 60% 이상 지금 오늘 아직 배팅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지금 배팅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금 다 종목들 엄청 많이 깨졌고요. 그런 상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널렸어요. 이럴 때 사서 장기 투자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종목들을 지금 오늘부터 쇼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현금으로 해서 갖고 있었고, 어제 VXX를 계속 나눠서 샀던 것들을 어제 다 그냥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VXX는 그냥 시장의 하락에 해지를 걸었던 건 전부 다 그냥 팔고 나왔고요. 이제 종목으로 배팅을 하면서 다시 또 VXX를 깔면서 약간 보험을 들면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면 이번 기회에 저가에 좀 담는 마인드로 봐야지 이걸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좀 버티자라고 말씀드리고, 각각의 종목들 가진 것들 웬만하면 좀 버티고 시장을 보자. 전문가는 지금 현재의 시장을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뵐까요?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